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전 가족과 도와주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소위 십상시 모임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정윤회의 언동 관련 내용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희대의 국정농단자라는 오명을 벗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다. 문건은 허위고 조응천, 박관천의 자작극이라는 청와대 문건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정윤회 씨는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본인은 오명을 벗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의문투성이라고 이번 발표를 생각하면서 속 시원한 해명을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진 소장님. 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네. 36일간 수사를 했는데, 예. 자, 구속된 사람은 박관천 경정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행정관 딱 4급이죠. 네. 행정관은. 이분은 3급인가요? 4급이죠. 예. 4급 한 사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허탈합니다. 너무나. 대한민국을 2달 동안 온통 뒤흔들었던 사건,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거론됐던,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도대체 머리가 핑핑 돌았던 이 사건이 결국은 혹시나 해서 역시나로 끝났다는 데 정말 허탈한 겁니다. 과연. 자, 이 애당초에 법조계에서도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애당초에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이거는 예고된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권력형 사건은 말이죠,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검찰에 이렇게 딱 도마뱀 꼬르듯이 자르면 금방 도마뱀이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계속 이 나쁜 도마뱀은 살아서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하자면 마그마처럼 물 밑에서 계속 불을 끌어오르다가 또다시 어떤 계기가 돼서 끌어오르서 화산처럼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참 뼈아프지만은 잘라냈어야 되는데, 도마뱀 목을 쳤어야 되는데 꼬리만 친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고 허탈하고 앞으로 잘 정리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많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종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존경하는 우리 최 소장님께서 도마뱀 꼬리를 잘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도마뱀이 있어야 뭐 목을 치든 꼬리를 치든 할 거 아닙니까? 도마뱀이 아예 없었다. 결론은 태산명동은 쥐 한 마리인데, 예.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그 문제가 되었던 조응천 비서관이 자기는 워치독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울리고 떠들썩하게 한 것은 결국 뭐냐면, 제가 보건대는 워치독 한 마리가 결국 저지른 걸로 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거든요. 예. 실체적 진실을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 예. 대상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찌라시 수준을 가지고 국기문란에까지 이렇게 비하되는 걸 걱정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류의 사건이 벌어지게끔 분명하게 사전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단속을 잘못해서 이것을 이렇게 국기문란까지 시끄럽게 했던 네. 그런 류의 사후 조치, 미흡, 청와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책임은 좀 한번 물어봐야 될 네. 필요가 수사 있고요. 대상은 아니지만. 예,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요. 네. 그리고 또 이 권부의 인사 시스템과 그리고 그 하부에 이런 류의 소위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되고 유출되고 하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면 네. 국민들이 아마 대단한 걱정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대한민국의 이 소위 시스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을 해야 된다. 청와대 시스템을 재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중찬 변호사님.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수사부장,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장도 지내셨고, 또 그 밑에 있는 중수 1과장, 3과장, 수사기획관, 서울지검에서는 또 특수 1, 2, 3부장 다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큰 수사는 다 하시죠. 12.12, 5.18 수사 직접 하셨죠. 예. 자, 이번 수사 과연 어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수사입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이 친정인 저에게 이게 수사평가를 하라니까 그런 거 상당히,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예, 하세요. 예. 어려운 질문이고 입장입니다만 다만 제가 수사를 오래 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평가를 묻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봐도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이른바 비선 실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인사 개입은 어떻게 했고 또 이권 개입은 어떻게 했고 또 정책 개입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이 확 밝혀져 가지고 예. 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랬구나 네. 이렇게 뭐 좀 속 시원하게 이게 밝혀졌으면 좀 더 미흡하지 않다고 평가할 건데 예. 검찰 수사라는 그러나 법에 의해서 한계가 있어요. 예. 어떤 한계가 있냐면 검찰은 범죄 혐의 있는 곳에만 가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네. 범죄 혐의가 없는 곳에는 검찰 수사권을 개입을 못하게 되가 있죠. 그것은 인권 유린이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의 수사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국민들에게 좀 미흡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러나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예.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밝히는 것이 정의고 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검찰이 뭐 없는 것을 없다고 양심에 따라서 했다면 네. 또 뭐 그것도 하나의 정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인사, 정책, 이권계 혹시 이런 게 있었다면은 밝혔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좀 있었을 수도 예, 있다. 제가 예. 우선 조금 전에 이정욱 원장님께서 도마뱀이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도마뱀 몸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도마뱀 제가 머리는 이제 못 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예. 모르겠지만 예, 몸통이 도마뱀 어떤 몸통 예. 지금까지 분명하게 밝혀진 몸통만 해도 지금 10가지 가까이 되는 5가지 말씀드리는 우선 첫째는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과의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 팩트 맞췄습니까? 예. 두 번째 청와대 3인방과 조홍천을 중심으로 한 민정수석팀이 치열하게 갈등이 있었다. 그 예. 팩트 맞죠? 예. 그 다음에 청와대 3인방이 상당히 파워풀했다. 예. 정도 이상으로 파워풀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그 세상이 다 아는 팩트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실에 있는 문건들이 몽땅 유출됐다. 예. 팩트죠? 그 다음에 유출된 이후 몇 개월 동안 아무도 방치하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했고 지금까지 속수문책이었다. 예. 팩트 아닙니까? 예. 이 정도 5개 되면 도마뱀 몸통은 완벽하게 거의 대부분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 좀 알겠습니다. 자,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의 갈등이 있었다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검찰 수사 결과 이 부분을 들어본 결과 박지만 씨도 검찰에 출두를 해서 한 얘기가 미행설도 없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유의 갈등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밝혀진 거고요. 그 다음에 3인방과 조홍천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번에 이 사건의 실체는 조홍천 씨가 자기가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워치독의 역할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직위에 맞는 공인으로서의 워치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예. 그 하부 조직의 3인방과의 뭐 일부 경찰의 인사 문제라든지 혹은 아니면 하부의 힘겨루기라든지 이런 정황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대립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소위 말하는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귀결되어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졌던 이유는 예. 이 판을 그런 하부 조직에 있어가지고의 갈등을 결국 이 3인방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는 정윤회 씨가 있다고 자기는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싸움을 결국 끌고 가서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소위 박지만 회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워치독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하위 부분에 있어서의 격돌, 자기의 사적인 감정 내지는 분노를 바로 뭐냐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의 자리 그리고 그 밑에는 행정관을 시켜서 결국 그러한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문건을 박관촌으로 하여금 17건을 검찰 조사에 의하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게 하고 우선 이 행위 자체가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는 우리 앞에 이종찬 우리 저 민정수석 계십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실체적 팩트 속에 청와대의 정상적 직무상의 업무 연장선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하부 조직의 갈등과 감정, 분노를 그런 형태로 유출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기 말도 그랬습니다. 60%의 진실을 가지고 이 문건을 썼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워치독이라고 그러면 그 60%의 진실 중에서도 한두 가지라도 실제적 팩트를 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현 박근혜 정부에게 앞으로 어떤 부담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건가. 이것을 밝히는 일에 자기는 집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자, 예. 이건 예. 지금 뭐 쭉 말씀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모통하고 솔직히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총론은 분노, 감정, 비정상적인 상황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건 팩트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에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예.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 예. 결국 뭐냐면은 문건 작성의 배경도 의도도 드러났고 아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유출된 경로 내지는 의도도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애시당초 도마뱀이라고 하는 몸통이 있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 바로 그야말로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건부와 국정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종혁 부원장 얘기가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의 어떤 분노,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바로 십상시 정윤희 씨를 비롯한 십상시의 국정 개입도 사실이 아니고 허위고 그리고 박지만 미행설도 모두 허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개 비서관의 어떤 분노, 비정상에서 일어났다. 이거 과연 우리 이종찬 변호사님은 청와대에 민정수석을 직접 했었고 그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 데리고 있었죠. 과연 그런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거 하나의 그 생각이 이렇게 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생각은 이번 사건은 아마 청와대가 그 이른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실세들에 대해서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청와대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서 진짜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뭐 수사 결과에서 밝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인사나 무슨 이권이나 정책에 개입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보면 전혀 청와대 접근이 어려웠던 것도 아닌가. 네. 왜 어려운가 말이지. 응? 옛날에 뭐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분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네. 거기서 빚어낸 이거 누가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그 의구심 이런 데서 이 사건이 나는 네. 벌어지면서 예.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대로 청와대 어떻습니까? 진짜 그 비서관이나 그 위에 민정수석도 있고 또 위에 예, 비서실장도 예, 있잖아요. 예. 근데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이런 걸 어떻게 보면은 비서관은 감독이고 그 다음에 행정관이 주연인데 영화로 따지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청와대 민정에서 취급하는 정보는 말이죠.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각 정보기관에서 쏘아오는 정보, 또 청와대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생산하는 정보, 네. 또 무슨 우리가 무슨 공직자에 관한 무슨 그 첩보 정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참고로만 해야 할 정보는 전혀 검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찌라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이거 뭐 읽고 민심이 이렇게 돌아간다 정도 머리에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뭐 공직 후보자에 대한 무슨 이런 소위 검증 정보는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하지요. 네. 그다음에 또 상부에 보고해야 될 정보는 다소 검증을 해서 예. 상부의 판단 오류가 안 생기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가 있어요. 있으니까 예. 그 정보 이번 중에서 정보는 이번 또- 정보는 예. 이 상부에 뭐 보고하는 그런 소위 검증된 정보가 아니고 네. 그냥 생산한 정보를 예. 이게 밖에 유출됨으로써 예. 이게 밖에 알게 됨으로써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는 원래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은 나는 홍경식 민정수석 그리고 그거 아니라면은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의 퇴진설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지시를 받고 나는 문건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윗사람이 두 사람이 다 부인하니까 그냥 아닌 걸로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 박관천 너 어디 가서 들었니? 그랬더니 나는 박동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처음에. 너는 가서 어디에서 들었니? 그랬더니 나는 행정관 김춘식한테 들었다. 그래서 김춘식이 나는 너한테 얘기해 준 적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 나는 어디 찌라시에서 들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다 해서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 과연 이런 식으로 원래 하는 겁니까? 이게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먼저 우리. 예, 뭐 대통령 비서실장님이나 또 민정수석 비서관이나 저는 이 차제에 뭐 거짓말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그분들이 뭐 지시를 한 일이 없다 예. 하면 저는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이렇게 싶어서 물론 수사 기록을 보아야 예. 알겠지만 또 말을 바꾼 내 따라서 수사가 왜 그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안 가 그 방향으로 갔느냐 예. 이런 것들은 제가 수사 기록을 안 보아서 예. 뭐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네요. 예. 예. 보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세계일보 기자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계일보의 문건을 유출해준 그 경위하고는 무려 500여 차례나 서로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십상시가 과연 매달 2번씩 만났는가 안 했는가는 그 음식점에서 만나지는 않았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그 사람들이 과연 다른 데서 만난 건지 과연 통화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과연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어디선가 국정 개입을 안 했다 이렇게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 범위를 자꾸 확대해가고 한도 끝도 없이 확대해 간다면 예. 우리가 뭐 의문에 의문을 더할 수 있고 의문에 의문을 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어진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또 사실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 생각은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 사건을 평가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도 아마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실체적 진실 이외에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국기 혼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결과를 알아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이게 과연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아마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어찌 뭐 과장하거나 포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 조응천 그 비서관 얘기를 저는 자꾸 하는데 워치독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예. 그냥 그대로 이것은 뭐 은폐나 드러난 그냥 워딩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해요. 그 사람 말입니다. 60%의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문건을 만들어서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홍보수석에게다 보고를 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중에 그 문건을 검찰의 이제 수사 결과로 다시 돌아오면 박관천을 시켜서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해 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냐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이 저는 있고요. 그래서 예.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 관한 시스템들을 다시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게 적어도 이 수사입니다. 사건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좀 우리 하종대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검찰이 통화 기록도 다 조사. 이번에 통화 기록을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3인방과 정윤회 씨가 평소에 그런 연락 체계가 있었는가?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음식점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연락을 하거나 서로 체계가 있었던 걸 다 들여다봤지만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고. 그건 아니죠. 아니 십상시 10사람이 각각 아니, 어떻게 통화했는가는 횟수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러니 그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소재 그리고 그 3인방들이 만나서 그런 유의 비선 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하고 인사 개입하고 그런 계제가 있는 거라고 검찰이 사사히 다 들여다본 건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구체적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을 온통 2달째 흔들면서 많은 국민들은 궁금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다? 핵심적인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는 거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종찬 수석님도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밝혀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다시피 검찰이 발표는 했지만 궁금증에 대해서 실제로는 대부분 허위거나 없거나 허위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 밝혀졌는데 예를 들면 아니 그럼 천하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구한 날 그럼 찌라시만 보고 찌라시만 양산합니까? 박지만 씨한테 가면 25건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박경정이 경찰인데 경찰 공무원입니다. 타겟은 다시 부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의도적으로 그런 문건을 만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조홍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그런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그런 날조를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는 생각을 한다. 또 하나 좀 중요한 건데 본인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전 홍경식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말은 100%다 수용을 해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한 말씀. 하나만 더 질문할 게 꼭 있어요. 요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예. 검찰 수사가 오늘 발표된 게 이번 사건에 대한 비선실세, 국정개입농단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 마지막 수사 종결이 아닙니다. 예.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왜 그러냐면 박지만 씨도 정윤회 씨도 청와대 3인방도 다 지금 현재 상대를 해서 고소를 해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 부분은 계속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예.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근데 것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되면 자, 다음에 얼마나 이종찬 나오겠습니까? 이번에는 문건에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 얘기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문건 이종찬 변호사님. 관련된 예. 과거에 검찰이 서석재 씨가 4천억 전직 대통령 비자금서를 했을 때 나가래 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했다 2개월 만에 다시 사실인 것이 드러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저도 그 어디 부서에 근무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일부 간부의 비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예. 이번에는 검찰이 공식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공식적인 발표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자기들의 책임, 자기들의 명예 이런 거 하고 다 결부시켜서 네. 내게 우리가 역사적인 책임을 지겠다 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차이가 그런 있구나. 의식 속에서 아마 이 수사와 발표를 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제가 대검을 출입했는데 예. 김성호 예. 국정원장도 하셨던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가래 했는데 2달 만에 바뀌었습니다.